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소기를 가지고 왔는데. 네. 웬 청소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왜 대행- 모르겠죠? 다이슨의 영업을 총괄하는 대행사에서 네. 노트북 팬이래요. 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 뭐 다이슨 제품에 대해서 관심 있느냐? 관심 있으면 한번 뭐 소개. 그러니까 제품 리뷰나 사용법 때는 많이 있으니까 다이슨에서 추구하는 기술과 2020년부터 전기차 만든다고 설명을 했어요. 아, 청소기 전기차를. 만드는, 네. 오. 그래서 생활 기술의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이 다이슨인데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오. 그럼 뭐 분해도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래서. 제품 신제품이에요 이게 V11이라는. 이게 신제품이군요, 여러분. 여기도 핫한 제품입니다. 네, 이거를 이 신제품. 예 보내줬어요. 맘대로 하라 그러더라고요. 오. 근데 이제 분해를 하려고 봤는데 네. 다이슨에서 뿌리는 그 홍보 자료에서 네. 확실히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답게 네. 뭐 배터리라든지 모터라든지 뭐 임펠러라든지 뭐 필터 그다음에 그 사이클론의 구조 이게 너무 영상으로 설명이 잘 돼 있는 거예요. 리뷰가 그래서- 필요 없나요? 분해를 딱 하려다가 네. 현타가 급격하게 왔어. 너무 이거 뭐 다 내가 하지 않아도 뭐 기술 분석이 다 있고 3D로 그것도 멋지게 그냥 막 효과를 해놔가지고 내가 그걸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해놓고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 그 수고를 덜어준 건 좋은데 약간 힘 빠지는구나. 그렇죠. 뭐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미리 밝혀두지만 네. 그냥 제품만 지원을 해주고요. 네. 뭐 돈 받고 하는 리뷰는 아닙니다. 뭐 돈 받고 하는 리뷰 아니라는 사상 검증 하나. 너무 비싸. 맞아. 119만 원이야 이게. 진짜. 너무 비싸. 오. 그래서 살 사람은 사.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로 말하면 메르세데스 벤츠. 그치. 벤츠 뭐 같은 그런 거. 정도의 맞습니다. 그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죠. 다이슨 하면 이제 진공 청소기의 고급 브랜드의 예,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그렇죠. 네. 진공 청소기가 무슨 의미인지 알죠? 진공으로 빨아들인 청소기가 진공 청소기. 그렇게 알고 있죠.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진공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공기 중에서 진공을 만들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아, 또 그럽니까? 진공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그 공간 안에 아무것도 입자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진공 상태는 어디만 있을 수 있을까요? 우주와 그 우주의 환경을 재현해 놓은 실험실. 나사 같은 데 가면 있겠죠? 자, 근데 이게 그런 진공을 만들려면 장치가 엄청나게 복잡해야 되는데 네. 이런 작은 장치에서 진공이 형성이 되겠어요?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아, 그래? 이게 진공이 아니라 네. 기압 차이를 두어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왜 진공 청소기라고 해요? 유체는 압력이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흘러요. 그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공기 중에 일상적인 압력 차이를 현격하게 줄여내면 그 현격하게 줄인 만큼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유체가. 아, 네. 그래서 낮은 기압을 활용한 흡입 장치예요. 그러니까 흡입식 청소기여야 맞는데 그걸 이제 직관적으로 뭔가 이렇게 개발해 놓으면 그치. 그 말이 좀 멋있어야 돼. 그래, 맞아. 멋있어야 우리 돼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 진공 청소기가 처음 개발된 게 1901년에 영국의 세실부스라는 사람이 처음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가정용 청소기를 개발한 게 아니라 그때는 굉장히 컸어요. 네. 그래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유체가 흐르는 특성을 보고 아 이렇게 만들면은 먼지라든지 더스트들을 빨아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해서 만든 게 최초의 이제 진공 청소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진공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다지 이렇게 좀 일상적인 단어가 아니었어요. 이게 진공 청소기 백큐미아 하니까 사람들이 오 그래? 오 신박한데 이렇게 대기만 하면 쭉 빨려 들어오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진공 청소기라는 당연한 명칭으로 이어져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용 청소기는 네. 1907년에 제임스 스팽글러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특허권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상용화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서 1908년에 그의 친척이었던 윌리엄 후보가 이거를 이제 상용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그걸 퍼뜨렸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진공청소기를 후보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후보식은 뭐냐면 이제 기압 차이를 위해서 먼지를 빨아들이고 그 먼지를 먼지 봉투에 포집을 하는 방식이에요.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진공하는 거. 네, 진공청소기죠. 그래서 먼지 봉투 이렇게 막 비워야 되고 뭐 또 먼지 봉투를 갈아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진공청소기 안에 들어있는 먼지 봉투는 이게 미세하게 이제 그 먼지들이 빠져나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터의 역할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인데 좀 비싸요, 먼지 봉투가. 그러니까 왜 프린터 만드는 회사가 프린터 말고 뭘로 돈을 벌어요? 종이? 막 대답하는구나. 잉크로 돈을 벌듯이. 네. 그러니까 진공청소기 업체들도 네. 이 먼지 봉투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영국의 그 다이슨, 제임스 다이슨이라는 산업 디자이너예요. 아, 그 디자이너가 디자이너군요.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보니까 네. 이 먼지 봉투에 계속 먼지가 쌓이니까 그 진공청소기 흡입력이 먼지 때문에 막혀가지고 자꾸 흡입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썼다가 바로 약해지고 또 비워내고 또 쓰다 보면 처음엔 좋았다가 바로 약해지고. 그렇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놈의 먼지 봉투 이거 없이 만들면 되는데 이 먼지 봉투 없이 왜 안 만드는 거야? 거기에 이제 분노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먼지 봉투 없는 그런 신개념의 흡입력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신개념의 진공청소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1979년부터 청소기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청소기 연구를 시작해요. 네, 그래서 제임스 다이슨이 그 5년간 5,127개인가의 시제품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사이클론 방식의 청소기의 원형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론 방식이 뭐냐면 네. 강력한 사이클론, 회오리 바람, 네. 토네이도가 막 물체를 회전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막 다 빨아들이죠. 가져가지. 그러면서 먼지라든지 땅에 있는 걸 다 긁으면서 이렇게 바람으로 다 몰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져가요. 네, 쫙 올려버리죠. 이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원심 분리기인데 이 물체마다 질량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의 차이 때문에 원심력에 의해서 이게 분리가 돼요. 혼합물이. 그러니까 다이슨도 그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네. 강력한 그 사이클론의 힘으로 공기 중에 섞여 있는 먼지를 분리를 하는 거야. 공기와 먼지를. 그래서 먼지는 요 먼지통으로 빼내고 빼내고. 그리고 그 먼지에서 분리된 공기는 필터를 거쳐서 밖으로 내보내는. 그리고 이 안쪽에서 모터는 먼지가 흡입구를 막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균일한 힘으로 계속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사설이 좀 길었어요. 네. 네. 근데 이건 뭐예요? 아, 기존 제품하고 좀 비교를 해보려고. 이거 기존 예. 제품이군요. 다이슨에서 V7, V8, V10, V11 이런 식으로 이제 시제품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V10 나오기 바로 전에 나왔던 V8이라는 V8이라는 제품이고요. 예, 여기에서 이제 V10하고 V11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모터도 바뀌고 공기가 빠져나가는 구조도 바뀌고 해서 이전 제품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금 이제 참고를 하실 수가 있어서 예, 바꿔놨습니다. 야, 청소기가 엄청나게 예. 부품이 많네요. 요거 뭐 스탠드고요. 네. 와, 야 무슨 무기 같네요. 요렇게 돼 있어요. 크다. 예. 깜짝이야. 예, 방금 제가 이걸 눌렀어요. 우와. 웅 하네요. 제일 중요한 요 메인 브러쉬. 이게 메인이군요. 예. 네. 짠, 메인 제품 두 개가 나왔습니다. 네.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자, 요렇게 생겼네요. 보시면 얘는 요렇게 파이프가 연결이 돼서 네. 요렇게 공기가 네, 맞습니다. 흐르는 구조고요. 얘는 그냥 직선으로 연결해서 그냥 쭉 흐르는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네. 좀 더 세졌겠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공기를 내보낼 때 필터고요. 네. 요것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예, 필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필터가 좀 더 커졌어요. 보통 이제 요렇게 사용되는 필터를 이제 헤파 필터라 그래요.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공기가 빠져나갈 때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거예요. 0.3 미크론. 1미크론이 1000분의 1mm잖아요. 예, 그러니까 0.3이면은 10,000분의 3 예, 밀리미터의 단위의 입자를 99.97까지 걸러내준대요. 오, 진짜요? 뭐 요즘 청소기 업체나 뭐 공기 청정기 업체 보면 다 99.999m, 뭐 99.몇 안 되는 게 없지. 네, 안 되는 게 없어요. 이 헤파 필터가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 미국 원자력 협의회에서 개발을 한 필터인데 방사선 먼지를 미세 입자까지 걸러낼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공기 청정기라든지 고급 승용차들에 보면은 그 에어 필터에 그 헤파 필터 들어가는 모델들이 있어요. 네.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고급 필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필터 들어가고요. 모터가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요거는 영상으로 보시는 게 더 자세해요. 아. 이걸 분해를 하려고 봤더니 예, 그렇게 다 돼 있더라고요. 네. 여기가 이제 강력한 사이클론을 일으키는 이게, 14개, 이 안에가 14개의 챔버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다음 필터가 제대로 안 껴지면 우와, 여기 예. 영상이 나오네요. LCD 모니터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오, 이거 짱이다. 예. 이렇게 누르면 이제 오, 충전이 진짜 필요하다. 나와라. 오. 예. 지금 미디엄으로 되어 있나요? 그래서 요게 일반 사용, 요게 미디엄 자동 모드고, 요게 부스트 모드예요. 오, 작은 스럽고. 예, 왜냐하면 이게 사용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아, 요렇게 하면 1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오케이. 요렇게 하면 중간, 요렇게 하면은 뭐 한 20분 정도. 이 모터가 네. 회전수가 어마어마해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자 모터는 원래 빨리 회전을 하는데 뭐 자동차용 모터하고는 달리 전자 모터가 여기 DC 브러시리스 모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 브러시리스 모터가 1분에 회전하는 속도가 125,000회. 그러니까 이거 RPM으로 하면 125,000 RPM. 엄청난데. 네, 우리가 그 자동차에서 RPM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죠, 1000단위잖아요. 예, 많이 올라봤자 6,500에서 뭐 많이 회전한다 그러면 한 7,000, 8,000 정도까지, 8,300까지밖에 못 하는데 얘는 초당 2,080회가 회전을 하는 거예요. 초당 2,080회. 그럼 빠르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뭐가 발생해요? 열이 발생하죠. 어떻게 잘하네. 나가는 맛있죠? 멋있어. 요 안에 네. 그 모터가 열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그 중심축을 세라믹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세라믹 비싼 거잖아요. 비싸죠. 가공하기도 비싸고. 그러니까 1600도까지 견디는 세라믹으로 가공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모터의 하우징은 그 강화 펠로닉으로 만들었는데, 이 강화 펠로닉이 뭐냐면, 요거 인공위성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예요. 뭔가 네. 다이슨. 굉장히 가볍고 열에 굉장히 강해요. 야, 뭐 듣기만 해도 엄청 첨단 기술 같은데요? 그 다음에 임펠러. 네. 그러니까 모터에서 이제 바람을 일으키면서 회전을 하는 임펠러는 이거는 그 자동차 피스톤에 들어가는 소재 있잖아요. 그 피스톤에 들어가는 소재를 얇게 여러 번 겹쳐가지고 만들어낸 소재랍니다. 요게 보시면 이제 작은 사이클론을 일으키는 챔버들 있잖아요. 네. 여기 14개의 챔버에서 회전을 막 해요. 그게 회오리 바람처럼. 그 회오리 바람처럼 해서 내는 그 힘이 79,000G. G? 예, 79,000G. G 중력 가속도. 네. 네. 우리가 보통 그 1.5G만 돼도 횡지 받을 때 어떻게 막 일반 사람도 깜놀하죠. 극강의 F1이 이제 횡지를 낼 때 4G 정신 근데 이뤄. 이게 가능한 G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한 힘을 내는 G가 아니라 작잖아요, 장치들이. 작으면서 고속 회전을 함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라든지 뭐 박테리아라든지 뭐 이런 어떤 미립자들 이런 것들은 질량이 거의 없잖아. 네. 질량이 거의 없으니까 이걸 평범한 힘으로는 가둬둘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질량이 거의 없는 그런 미립자들에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한정된 자리에서 딱 얘들을 가둬두려면 그 정도의 힘이 필요한 거야. 먼지는 계속 여기서 벽에 붙어서 회전을 하면서 이 중앙에 있는 그러한 그 모터에 빨아들이는 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먼지가 가득 차도 그 흡입력은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다이슨에서 이제 그거를 개발을 한 거예요. 진공청소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네. 이 먼지를 이렇게 가둬두지를 못하면 네. 이 미세먼지가 외부로 다시 빠져나온다고. 어느 정도. 그치. 예.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먼지 봉투에서 막 갇혀만 있는 게 아니라 먼지 봉투를 빠져나온 미세먼지들은 다 밖으로 해가지고 다시 다 배출이 돼버리니까 청소는 했는데 그 청소한 부분은 깨끗해졌는데 그 외 부분에 보면 먼지들이 또 많이 쌓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다이슨에서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여기에 먼지를 완전히 가둬두고 그 다음에 외부로 0.3 미크론 이상의 먼지들은 가둬둬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거의 순수한 공기들만 밖으로 나가서 뭐 이렇게 청소한 뒤로 먼지가 빠져나가서 쌓이는 그런 현상도 줄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이슨이 1975년도에 그 청소기를 만들고 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서 기업에게 라이센스를 판매하려고 네. 기업에 이걸 다 보여줬어요. 네. 왜냐하면 다이슨은 회사를 차릴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자기는 디자이너기 때문에 디자인을 계속하고 요거는 이제 너희가 팔아가지고 나한테는 라이센스료만 주던가 아니면 판매 수익을 주던가 해서 뭐 안정적인 노후나 나는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 대기업들이 먼지 봉투 팔아먹으려고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 제품은 안 할래. 뭐 그냥 청소기 잘 팔리고 그치. 그다음에 그 청소기 팔리면서 프린터 잉크처럼 먼지 봉투 많이 파는데 이거 뭐라 만들어? 그래. 다 거절한 거예요. 다이슨이 이제 이거를 만들다가 제품화해서 뭐 특허권 다 받아놓고 했지만 이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아까 5,100개가 넘는 프로토타입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도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저런. 이게 안 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냥 내가 회사 차려가지고 내가 만들자. 1993년도에 다이슨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최초의 사이클론 청소기를 냈어요. 마침 그 사이클론 청소기를 일본 업체에서 라이센싱 해가지고 경제 위기에서는 벗어났어. 파산 위기에서는 벗어났고 그 다음에 이걸 출시한 다음에 18개월 만에 가장 잘 팔리는 영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청소기가 됐어요. 역시 네. 그리고 나서 대단한 청소기. 이 다이슨이 영국 가전제품 기업에서 이제 아주 독보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해서 그 영국 왕실로부터
자기까지 선사를 진짜? 받았잖아요. 오, 그래서 귀족 이렇게 자기까지. 유명한 거구나. 그 다이슨의 철학이 그거래요. 생활에서 녹여낼 수 있는 기술. 무조건 최신 기술이나 앞선 기술이면 테크놀로지를 녹여내자. 그래가지고 R&D 비용을 굉장히 많이 쓰는 기업이고 직원들의 총 3분의 1이 이제 개발 인력이랍니다. 굉장히 개발 쪽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브랜드고 그 다음에 뭐 모터를 만들던 뭘 만들던 프로토타입을 막 몇천 개씩 만들어내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12만 5천 RPM 그 속도를 내는 모터도 개발 기간이 5년이었고 프로토타입을 2,100개를 넘게 만들었대요. 쉽게 나왔어. 그래서 막 어떤 소재를 쓸까 하다가 나중에 인공위성, 막 우주항공기술까지 막 갖다 때려 부은 거죠. 요거는 이제 10만 8천 분당 10만 8천 회를 그 회전을 하는데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12만 5천으로 V10, V11에서는 더 높아졌다 그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여기 들어가요. 이게 배터리예요. 네, 밑에 있는 거군요. 예, 배터리 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5.2V라고 나오죠? 네. 예, 여기에 25.2V라는 거는 배터리에서 사용하는 전압이에요. 네. 그 다음에 각 배터리마다 용량이 3600mAh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냐면 요런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배터리군요. 자, 요거는 여기 보시면은 딱 맞죠? 예, 그러네. 18650이라는 배터리예요. 네. 18650 많이 들어봤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요 리튬이온 원형 배터리 중에서는 가장 주력품이에요. 그 테슬라가 이 배터리를 써요. 요게 여기에는 6개가 들어가 있어요. 네. V8에는. 네. 그런데 여기 대보면 요거는 조금 안 맞죠? 좀 작죠? 배터리가? 여기에는 21700이라고 요거보다 좀 큰 배터리가 들어가요. 요 18650 배터리는 똑같이 3.6V에 2300mAh인데 네. 요거는 21700 배터리로 커져서 각 셀당 3600mAh로 용량이 늘었어요. 용량이 네. 늘었군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좀 더 큰 셀 7개가 들어가는데 네. 그거를 다 합쳐보면 용량으로 계산해보면 90.7Wh가 돼요. 90.7이면 1시간 동안 90W 정도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다. 네. 예, 그걸 의미해요. 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간단히 설명하면 샤오미의 2만 mAh 배터리 있잖아요. 보조 배터리. 그게 72Wh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더 큰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보통 노트북에 많이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이 한 70에서 75. 그 다음에 90 정도 들어가면 굉장히 큰 배터리인데. 그렇죠. 예. 얘네는 그러니까 90. 그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이즈도 딱 그만하죠? 그러네. 네. 그 배터리만 하다. 네, 그만해요. 네, 그래서 90.7Wh 용량으로 요거를 일반 모드에서는 1시간. 그 다음에 부스터에서는 20분. 그 다음에 자동 모드에서는 40분 정도 예, 사용할 수 있다 그래요. V10 같은 경우에도 7셀이었는데 네. V10 같은 경우에는 18650에 2300mAh 요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량으로 따지면은 크게 증가를 한 건데 여기 이제 LCD 모니터도 들어가 있고 그거 진짜 네. 좋네요. 그 다음에 요 바닥 요 롤러 안에 그 다이나믹 로드 센서가 들어가 있대요. 다이나믹 로드 센서가 뭐냐면 그 지형에 맞게 또 뭐 카페트면 카페트, 마룻바닥이면 마룻바닥, 아니면 지가 알아서. 먼지, 뭐 시리얼, 뭐 그 외에 딱딱한 뭐 돌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흡입할 때 아무래도 압력이 다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압력을 계속 유지를 하면 뭐가 빨리 닳아? 배터리가 빨리 닳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좀 가벼운 먼지들은 좀 약하게 돌려도 되고 무거운 먼지들은 세게 돌려야 되니까 그 압력 센서가 지형을 인식을 해서 상황에 맞게 회전수 조절을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게 여기 달려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보조 모터가 달려 있고 이 옆에 센서가 있어서 그 센서가 지형을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서 회전수를 조절을 해준다는 거예요. 임펠러 사이즈가 좀 커졌어요. 네. 임펠러 최적이 한 40% 정도 커져가지고 네. 흡입력이 V10의 160 에어와트에서 185 에어와트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흡입력이 더 세졌는데 사용 시간은 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증가를 한 만큼 그걸 성능으로 이제 녹여낸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거를 리뷰를 하면서 우리가 뭘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네. 지금 이제 가전업체가 네.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면서부터 네. 굉장히 그 자동차 산업에 눈을 많이 돌리고 있어요. 그러게, 또 깜짝 놀래 전기차 만든다 해서 놀랬네. 예. 왜 그러냐면 네. LG나 이 다이슨이나 뭐 삼성이나 가전업계에서 네. 전기차에 필요한 기술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오. 그 가전업체들이. 그렇죠. 그 쉐보레 볼트 EV 네. 전기차 우리가 리뷰했잖아요. 그 볼트 EV에 들어가는 부품의 87%를 어디서 만들었는 줄 알아요?
LG? 그렇죠. 맞아요? 네, LG에서 만들었어요. 오. 그러니까 그 볼트 EV에 들어가는 제조 원가의 58%가 다 LG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뭐가 들어가냐면 인버터, 배터리, 모터, 내외장재, 디스플레이 거의 대부분 시트하고 암이라든지 타이어 뭐 이런 거 빼고 휠 빼고 전기차 리뷰할 때마다 배터리는 LG 아니면 뭐 SK 이노베이션 뭐 삼성, SDI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가전제품 회사들이 전기차에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앞선 기술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가전제품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전기차에 영향을 준 게 세탁기, 냉장고, 그리고 에어컨이에요. 자, 가전업체에서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이 보통 우리는 가정용 교류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교류를 받아가지고 그 교류를 다뤄서 모터를 제어를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외 컴프레셔도 제어를 해야 되고, 뭐 또 뭐 배터리 직류를 교류로 바꾸기도 하고, 교류를 직류로 바꾸기도 해야 되는 인버터 컨버터 기술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기술을 가전을 만드는 업계가 가장 잘 다뤄요. 그리고 모터를 어떤 속도로 제어를 할 것인지 모터 제어에 대한 기술도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의 기술이 가장 탄탄해요. 어허. 예를 들어서 세탁기가 빨래가 엉키지 않으려면 모터를 어떻게 돌려야 돼요? 시계 방향으로 돌렸다가 반대 방향으로 돌렸다가 속도를 막 변화시켰다가 또 빠르게 느리게 이거를 또 상태의 어떤 압력 센서 빨래의 어떤 상태를 통해서 한쪽으로 압력이 기울어지면 그 압력을 센서링 해가지고 그쪽 풀어주기 위해서 또 돌리고 이래야 되잖아요. 모터 드라이버 기술을 가전업계가 가장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전기차를 만들 때 또 가장 중요한 게 에어컨 히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공조 장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예요. 내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동력으로 사용하잖아요. 네. 엔진이 뜨거워지면서 그 열을 사용해서 히터를 틀어주고 또 엔진의 동력으로 컴프레셔를 돌려서 공기를 순환을 시켜주는데 네. 이 엔진이 없잖아. 모터로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터로 히터를 코일을 데펴서 그 열을 어떻게 순환을 시켜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에어컨을 모터로 작동을 해서 컴프레셔를 돌렸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리면서 전력을 낮게 사용할 것인지 이게 가전업계의 핵심 기술이에요. 최근에 가전제품들을 보면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터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경량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왜냐하면 구조가 가벼워지고 제품 전체의 그 하우징이 작아져야 전력을 덜 사용하면서 효율도 높일 수가 있거든. 그렇죠. 근데 이게 자동차, 전기차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동차는 가장 적은 전력으로 가장 높은 효율을 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배터리 제어 기술과 모터 제어 기술이 핵심이에요. 자, 가전업에서 전력을 다루다 보니까 BMS를 관장하는 기술도 굉장히 훌륭해요. 그래서 지금 이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전류량을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일률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빠르게 돌릴 때는 전류량을 더 많이 줘야 되고 느리게 회전할 때는 더 적게 줘야 되고 이거를 일정하게 세밀하게 조절을 해야 돼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기계들은 같은 속도로 같은 압력으로 돌아갈 때 내구성이든 효율이든 가장 좋아요. 근데 이 힘이라든지 전류량이라든지 일률이 막 시시각각 바뀌게 되면 제어가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전자업계들이 잘해요. 그러니까 다이슨도 우리 모터 제어 기술, 사이클론 효과를 통해서 원심 분리기를 통해 공기하고 먼지를 분리하는 이 기술을 거의 30년 넘게 다뤄왔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더 적은 전력을 통해서 배터리를 공급해서 세밀하게 밀입자서부터 알갱이가 큰 입자까지 효율적으로 빨아들일 수 있도록 회전수를 재현하고 또 전류량을 조절하는 BMS 기술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가전업계들이 또 잘하는 게 뭐냐면 마이크로 필터 기술이 또 뛰어나요. 마이크로 필터 기술이 뭐냐면은 공기 질을 높여주는. 예. 우리가 자동차 시승하면서 실내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트하고 에어컨디셔너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공기질이 좋지 못하면 자동차를 쾌적하게 탈 수가 없어요. 맞아. 그러려면 공기 순환이라든지 공조가 아주 훌륭해져야 돼요. 맞습니다. 그 공기는 순환도 중요하지만 마이크로 필터를 통해서 초밀입자들을 어떻게 얼마만큼 포집해낼 수 있어서 순수한 어떤 그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느냐가 좌우를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핵심 기술은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가 이 전기차 만들어가지고 팔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다이슨이 2020년에 시제품을 내겠다. 완성차를 내겠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기차 사업부를 310명인가로 작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인원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다이슨의 목표는 완성차까지 가는 거예요.
완성차까지 가는 거고 LG는 완성차를 만들진 않는데요. 아 왜요? 우리는 부품만 할래. 왜? 왜냐하면 LG는 이걸 고려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브랜드를 단 차를 내면 기술 고립 현상이 생겨요. 왜냐하면 다른 브랜드에서 쉽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품이라든지 핵심 기술들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회사 브랜드의 완성차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차를 그대로 라이센싱 하려면 비용도 더 많이 들고 로열티도 많이 줘야 되고 그냥 파츠를 만드는 회사들 걸 가져와서 자기 브랜드를 딱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전체를 다 개발을 하게 되면 자기 자사의 전기차를 만드는 데는 도움이 돼요. 다른 회사에서 그 파츠들을 안 사가는 거야. 왜냐하면 LG 전기차 딱 나와버리면 그 상징성이 너무 강하니까. 아. 그래서 현대가 지금 전기차 만들어 놓고 기술 고립에 빠진 이유가 현대는 배터리만 빼고는 다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거든요. 다른 업체들이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렇겠다. 그래서 다이슨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기차를 다이슨 브랜드로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 LG보다는 되게 적극적이에요. 그러네. LG는 우리는 전기차 부품 회사로 계속 가겠다 했는데 이 친구들은 우리는 청소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생활과학을 자동차까지. 그럼 만약에 여기서 전기차 나오면 짱이겠네요. 모르죠. 봐야죠. 대표님 생각 은 어때요? 일단은 다이슨이 여기에 들어가는 전자 모터하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정토크 제어의 조류 모터하고는 달라요. 여기는 DC 브러쉬 모터가 들어가고 좀 다르구나. 그 다음에 그 전기차에는 삼상 교류 모터가 들어가는데 네. 전기차는 강한 토크로 힘을 내줘야 되는 그런 모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대 회전력이 뭐 높아봐야 한 6천, 뭐 7천 뭐 그 사이고 점점 회전수를 높이면서 이 토크가 이렇게 좀 저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전자 모터는 토크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이거는 속도를 내는 모터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회전하는 사이클론 모터인데 뭐 이 모터하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가 개념이 다르긴 한데 이 모터를 정밀하게 제어를 하는 모터 드라이브 기술을 누구보다 다이슨이 더 잘 하고 있다라는 게 과연 전기차에 들어가는 삼상 교류 모터를 어떤 식으로 제어할 것인가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죠. 그러게. 엄청 기대되네요. 진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오려나? 이 배터리 제어 기술이 또 다이슨이 또 뛰어나요. 그러게. 그래서 배터리 여기에 들어가는 거를 NCA 배터리라 그래요. 네.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NCM이라 그래요. 니켈, 코발트, 망간. 이 니켈, 코발트, 망간이나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은 뭐에 기호냐면 양극판에 들어가는 양극재의 성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니켈은 출력에 관여를 하고 코발트는 출력 충전 횟수, 안전성, 망간도 그렇고요. 그런데 요 니켈, 코발트, 망간 요게 LG나 SK 배터리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 팩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코나 EV에 들어가거나 뭐 그 볼트 EV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좀 다른 방식을 써요. 테슬라가 쓰는 게 NCA 방식이에요.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NCA 방식이 바로 18650 이 방식이에요. 아. 이게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이슨에서 쓰는 방식도 테슬라에 쓰는 그 방식의 배터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심이 뭐냐면 중국은 리튬 이산철을 쓰고 있고 우리는 리튬이온 폴리머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는 요 NCA 방식 이것도 리튬 이온인데 양극재 중에서 이제 망간 대신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는 요거는 출력이 좋아져요. 요 특성 자체가. 그런데 출력은 높게 갈 수 있는 반면에 이제 리사이클링 수명은 약간 그 NCM에 비해서는 좀 불리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나 요걸 가지고 이제 다이슨이 계속 제어를 해왔기 때문에 과연 전기차로 들어갔을 때 다이슨이 테슬라처럼 NCA 18650이나 21700 이 배터리를 사용해서 전기를 만들 것인지도 관심사예요. 그치. 그렇겠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 다이슨이 사용하는 NCA 진영과 그렇지. 그 외의 전기차들이 사용하는 NCM 진영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하는 리튬 인산철 진영 뭐 이렇게 해서 나뉘겠죠? 그러네. 네. 다이슨이 청소기처럼 자동차도 명품 브랜드로 좀 비싸게 낼 것이냐 맞아. 그리고 사이클론 방식의 그 청소기를 만들어내고 전기차도 과연 어떤 방식으로 구현을 할지 그러게. 모터 제어는 궁금하다. 어느 식으로 배터리의 BMS는 어떤 식으로 그 다음에 전반적인 출력 제어는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배터리의 효율을 얼마나 극대화시켜서 주행거리는 또 얼마나 갈지 그리고 전기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고회전에서 토크가 저하돼서 네. 전기차는 보통 그래가지고 최고 속도가 한 210km 빨라야 한 210, 시속 210km 정도에서 제한이 돼요. 네. 이게 이제 고회전에서 출력이 떨어지는 그런 특성 때문에 그래요. 토크가 떨어지는
정토크 제어 방식이라서 과연 그 부분을 다이슨이 해결할 수 있을지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이슨이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들어왔을 때의 관전 포인트죠. 그러게 모든 제조사들이 되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겠어요. 그렇죠. 오. 그래서 다이슨 관련해 가지고 청소기를 저희가 이제 리뷰를 했는데 정작 청소기 얘기는 별로 안 했네. 이거 한번 빨아들여야 되는데 뭘 빨아들일까? 기술 개발이 근데 일어나겠죠. 저도 다이슨이 비싸고 그냥 좋은 청소기라고만 그냥 다들 알듯이 알고 있었는데 네. 이 뭐 사이클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무슨 항공기술 이런 거 듣고 보니까 되게 그래서 비싸고 좋은 건가 보다 싶네요. 지금은 뭐 삼성, LG에서도 사이클론 방식의 요 휴대용 무선 충전기들을 냈어요. 그 코드 제로. 코드들. 예, 그 다음에 삼성 Z가요? 제트. 2017년까지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다이슨이 이 무선 청소기 시장에서 90%를 점유를 와 했었는데, 짱이다. 90. 네, 코드 제로가 나온 이후에 다이슨은 40% 후반대, 그 다음에 LG는 40% 초반대. 근데 같은 사이클론 기술이면 가격 차이가 아니지. 코드제로도 코드 제로도 90만 원대인가? 맞아. 1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래 네. LG 거 좋은가 보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서비스 받기도 편하고 뭐 이런 그치. 차이가 있으니까. 다이슨 네. 맞아 서비스 얘기 좀 있긴 있더라고. 그 다음에 삼성은 이제 10%대의 점유율밖에 못 하는데 왔다고 에어와트는 좀 측정 방식이 다른데 뭐 그냥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185 에어와트. 다이슨에서 규정하는 거는 190 에어와트 이상이라 그러는데 스펙에는 185로 돼 있어요. 무선 청소기 중에서는 뭐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실제로 써보신 분들도 좋다고는 얘기를 해요. 뭐 가격이 비싼데 좋아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카본 필터 있고 이게 예, 카본 필터. 이게 카본 필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네. 요 까만 게. 네, 정전기 방지해주고 요게 이제 돌아가면서 흡입을 더 빠르게 해줄 수 있고 요 안에 모터가 서브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브 모터가 여기 보시면은 단자가 있잖아요. 예, 요게 단자가 이 모터하고 요 센서, 압력 센서가 연결되는 단자예요. 그래서 압력 센서가 계속 스캐닝을 해요. 그래가지고 스캐닝을 해서 그 배터리에서 전류를 얼마나 공급을 하고 회전수를 얼마나 제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먼지가 좀 질량이 나가니까 좀 더 빠르게 빨아들여야 되겠고 요걸 결정을 해서 가변으로 그렇지. 조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모터하고 이 메인 모터가 같이 동작을 하면서 흡입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요게 이제 다이슨에서 그 가장 자랑하는 그 기술이죠. 이게 다이슨이 잘한 기술이군요. 보통 청소기들이 요거는 그냥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뚫려 있거나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직접 구동 방식의 헤드라 그래서 모터로 요것도 돌려주면서 어시스트 해주는 거죠. V10하고 가장 또 다른 점이 뭐냐면 아까 임펠러도 커졌다 그러지만 네. 디퓨저가 또 두 개가 추가가 돼서 총 3개 디퓨저가 들어간다 그래요. 이것도 기술 문제에 나오더라고요. 다 분해를 해보려고 했더니. 그래서 두 개는 공기 유량을 개선시키고 하나는 소음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디퓨저가 이제 공기를 이렇게 퍼뜨려주는 네네. 이렇게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게 한 23메가와트 정도 출력을 높였다 그래요. 기존 사용자들이 이렇게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불편했는데 요걸 거치대가 드디어 나왔다 그러네요. 그렇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그 벽에다가 이렇게 뚫어가지고 네 맞아요. 달아놓는 건데 지금은 이제 스탠드처럼 세워가지고 이렇게 딱 좋네요. 걸어놓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점이 그런 불편함이. 단점은 세 가지인데 네. 무게가 2.95kg으로 그냥 V10에 비해서 450g 정도 늘었다 그래요. 근데 혹시 다이슨 좀 무거워요? 그럼 다 연결하면 이제 손님 팔목 힘 약한 여성들은 좀 무겁죠? 난못 들 것 같아. 네. 특히 그 양피 손목이 약하니까. 네. 예. 아무래도 무겁더라고 이거. 남자들이 들기에는 괜찮아요. 뭐 아, 이 정도. 그런가요? 예. 뭐 가끔 이렇게 청소하면서 이렇게 좀 아령도 좀 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쪽에 쌍권총으로 물걸레 기능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정서에는 좀 안 맞죠. 그치. 우리나라는 물걸레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LG에서는 LG가 뜬 그 기능, 물걸레 기능이 있어. 그게 있는데 요게는 이제 물걸레 기능이 없어서 아무래도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한국식인 사람들은 그치. 좀 아쉽죠. 네. 또? 그 다음에 단점이 비싸요. 그래. 제일 비싸요. 이게 아니, 출고 가격이 119만 원. 특히 이제 비싸다는 지적을 받는 게 그 영국에서 출시되는 가격보다 우리나라가 대략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가 비싸답니다. 왜? 그러니까 이제 다이슨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수입할 때 관세, 관세가 무슨 그렇게 많이 또 뭐 있어. 유통 비용, AS 비용. 왜냐면 이제 다이슨은 영국 회사기 때문에 네. 영국에서는 이제 AS망도 좀 많고 기술 지원도 잘 되고 또 유통도 쉽고 한데 뭐 아시아권이나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초기에 이제 또 설립을 해야 되고 아무래도 그런 걸 운영을 하려다 보면은 가외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뭐 그런 비용들을 다 녹여낸 가격이 그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같은 가격에 팔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처럼 굉장히 커가지고 대량 구매를
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티켓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이슨에서 알아서 아유 같은 가격에 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작잖아요 시장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수입차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좀 비싸지는 이유가 그런 점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데 저는 그래요. 이 정도 뭐 100만 원 내외 정도 되는 뭐 90에서 119만 원이라고 치고 요 정도 되면 가성비로 선택한다기보다는 취향 문제인 것 같아요. 그치? 네, 그래서 하긴 가성비기는 아니죠. 그다음에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맞아. 그리고 보통 다이슨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이클론 하면 다이슨이고 그치, 제일 먼저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가장 노하우가 많지 않겠나 이런 믿음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사용한 후기들을 통해서 뭐 성능은 괜찮다 성능은 뭐 믿을만하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해요. 물론 불편한 점들도 많고 그 다음에 또 뭐 수리비 너무 비싸고 AS에 대한 불편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 가격이 비싸 이런 뭐 아쉬움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건 그러게요. 원조 브랜드라는 어떤 믿음과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사이클론 방식의 청소기를 가장 먼저 개발을 해놓고 또 이런 무선 타입도 다이슨이 제일 먼저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면서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다이슨이 디자이너인데 네. 모든 제품은 멋져야 된다. 아름다워야 된다. 그게 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다이슨 제품 보면 기능 때문에 사는 사람 반, 디자인 때문에 사는 사람 반이에요. 인테리어 효과 때문에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다이슨 전기차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최소한 다이슨의 전기차를 내면 예쁘게 성능은 모르겠지만 성능이 얼마만큼 괜찮을지 뭐 그건 봐야 알겠지만 디자인만큼은 정말 뛰어날 것이다. 예쁠 것. 왜냐하면 기업 자체가 디자이너가 설립한 회사이기도 하고 다이슨은 디자인을 성능으로 규정을 해요. 그래서 디자인은 그 제품의 경쟁력을 저하는 성능과도 같다. 그래서 아름다운 디자인이 적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다이슨에 대한 제품 리뷰를 했어요. 그래서 네. 뭐 우리가 일반 리뷰하고는 좀 많이 다른 네, 맞습니다. 개론적인 얘기를 많이 했네요. 그러게요. 너무 성의 없다. 우리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요. 아닙니까? 예, 우리는 뭐 청소기 리뷰가 주는 아니니까 테크놀로지가 다 모여서 기술을 선도를 하고 결국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트렌드를 바꾸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 선도적인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격찬을 받아야 돼요. 예. 그렇지만 부작용은 뭐다? 비싸다. 비싸다. 부작용이니까. 네. 단순히 이거 제조하는데 뭐 얼마나 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고 이게 탄생하기까지의 그 기술들이 얼마나 역경을 딛고 많은 실패를 반복을 했느냐. 발명왕 에디슨이 그 필라멘트의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1000번이 넘는 실험을 했대요. 근데 이 다이슨 형은 그러게. 이 다이슨 형님은 오빠는 오빠는 예. 1100 5100번이 넘는 실험을 했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하셨네요. 다이슨, 에디슨 뭔가 쓴으로 끝나는 분들은 이렇게 기술에 대한 집착이 있나 봐. 예. 쓴쓴이잖아 둘 다. 그러네요.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전기차도 뭐 그렇게 많이 이제 실험하고 있겠죠? 네. 전기차는 뭐 만만하겠죠. 청소기가 5100번이니까 전기차는 뭐 한 2만 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2만 원도 하겠죠. 네. 에디슨하고 비슷한 이름의 다이슨 형님이 얼마나 전기차를 잘 만들지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청소기 리뷰를 이렇게 개론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다이슨에서 전기차 출시를 하면 네. 우리 쪽에도 되니까. 빨리 그죠. 우리가 했으니까 이거. 그렇죠. 우리도 다이슨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전기차도 빨리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게 해주고 나는 그 송풍구가 바람이 나올 때 그 원리를 이용해서 할지 아닐지 그게 되게 궁금해. 내 생각인데 공조 장치의 그 형상이 이렇게 그 다이슨 선풍기처럼 길쭉하게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싶어. 내 생각으로는. 그리고 그 원리를 거기에 적용할 것 같아. 왠지. 만약에 딱 이제 진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 리뷰는 이제 성지가 되는 거야. 성지가 됩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슨과 관련해가지고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워낙 두서없이 얘기해가지고 이제 양 PD가 편집할 때 이제 고투도 해야 되겠네. 원래 내 리뷰가 그랬잖아. 막 중구난방 막 그냥 막 쏟아지잖아. 그렇죠. 뭐 리뷰 한번 해보실래요? 하고서 보내주셨는데 처음에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또 해보니까 괜찮네요. 네, 새롭고요. 예. 네. 그 참 저희 좀 새롭네요. 네. 청소기 리뷰라니.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작비를 받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흡입도 좀 할게요. 결과는 돈을 안 주셔서. 제작비가 입금이 안 되니까 이거 흡입을 뭐하러 해 귀찮게. 우리가 청소기 리뷰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기술 트렌드 정도면 충분하잖아.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 안녕.